안녕하세요, 톤입니다. 오늘은 올림픽을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올림픽 광팬은 아닙니다만은 올림픽이 진짜 살아있는 교과서구나.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게 보면 리더십 측면에서 이건 진짜 매뉴얼이구나, 이런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펜싱 남자 사부르 단체전에서 대한민국이 3연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종주국인 프랑스를 준결승에서 이기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부르라는 종목은 제 큰아이가 펜싱을 좀 해서 제가 좀 아는데, 사부르는 막 머리도 칩니다. 머리도. 보통 여러분 에페나 플레레 이런 거는 이제 찌르기만 하는 건데, 사부르는 막 베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과격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실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 투구를 쓰고 그 칼에 한번 맞아봤는데, 이거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그 맞는 순간은 막 불끈해 할 정도로 이 타격감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자, 어쨌든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만났죠. 프랑스가 점수를 한 30점 정도까지 내는데, 점수 날 때마다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심판한테. 뭐가 그렇게 안 맞는지 가서 막 하는데 한 30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보는데 짜증나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선수들도 가서 의아하면은 좀 다시 보자, 비디오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봉길 선수는 그 구봉길 선수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도 꾸벅 90도로 하고, 반면에 프랑스는 그냥 삿대질해 가면서 그 막심 피아베틴가 하여튼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친구는 쟤는 왜 저러지? 아니, 명색이 프랑스는 종주국이고 자기 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니까 좀 더 매너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랬는데, 너무 심하니까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존중, 균형, 공간입니다. 살짝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주국이고 또 대표 선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막지 맞던 그 선수는 뒤에 찾아봤더니 아주 세계 선수권에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정상급 선수고, 프랑스에서는 사랑받는, 팬도 비교적 두터운 선수라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그렇대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또 판정 시비 가지고 그렇게 싸가지 없다 소리 이런 소리도 별로 듣지 않는 그런 선수였는데, 유난히 아주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억울하겠죠. 그게 그 펜싱이 후닥 들어갔다 나오고 후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구봉길 선수가 보인 모습과 그 프랑스 선수들이 그 막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선수도 다 그래요. 그게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심판한테 가가지고 팍 따지고 한 대 때릴 것처럼 저 달려드는 거 보면서, 쟤들은 어떻게 심판에 대한 존중이 저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펜싱은 심판보다 선수가 더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선수가 잘할까요? 심판이 잘할까요? 그 국제 게임에 나와서 심판이 된다? 아무나 되겠습니까? 엄격한 여러 조건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고, 아마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나라를 대표했던 또 선수 출신이도 있고요. 이런 존중이 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프랑스 선수들한테는 제가 그걸 못 느꼈습니다. 반면 특히 우리 선수들 보니까 제일 맏형인 구봉길 선수는 심판한테 밑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또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깔려있는 연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지만 그것조차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스킬이든 태도든 훈련에 대해서 몸에 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공손하고 예절하고 프랑스 제들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화든 어느 나라든 어느 세대든 기본적 관계에 깔려있는 것은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점이 특히 너무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존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겼고요. 두 번째는 균형인데, 이 균형은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우리보다 펜싱을 잘하죠? 우리 펜싱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펜싱의 클럽이 한 300개? 이렇게 돼요. 동호회가 몇백 개 이러는데, 우리보다 프랑스는 한 100배인가 많답니다. 더 놀라운 거는 펜싱이 학교 커리큘럼의 공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깔려있는 저변부터 시작해서 선수층도 두텁겠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건 굉장히 잘합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잘하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지? 펜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도 잘하고 펜싱에 대한 그런 훈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보다 모르긴 몰라도 몇십 배, 몇백 배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펜싱에 대한 지적 지능은 굉장히 높은 거는 같은데 펜싱에서 만난 사람들, 펜싱에 대한 어떤 룰을 지키는 이런 정서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 비단 제가 펜싱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같이 쓰는 지능들 있잖아요. 사회적 지능들. 그 부분도 올라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게 참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독 제 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인데요. 이건 제가 진짜 이 정서지능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극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반응을 하잖아요. 자극이 들어갔을 때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을 리액트라고 합니다. 근데 자극이 왔는데 훅 반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내가 왜 감정이 이렇게 힘들지? 이런 행동이 또 일어나려고 하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하려고 하는 감정, 사고, 행동을 생각해 보면서 반응을 해내는 것을 리스판드라고 합니다. 근데 리액트하고 리스판드하고 같나요? 다르죠. 근데 비교적 우리 선수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좀 넓게 쓴 것 같습니다만은 프랑스 선수들이 아직 항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항의하는 방법을 그 순간 조금 더 공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좀 다르게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책 추천을 옛날에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추천하는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문장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의지 그리고 행복이 달려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넓게 쓰면 나도 더 성장하고 나의 자유의지도 더 강하게 되고 세련돼지고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한 사람의 격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과까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리 올림픽 33번째였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했죠. 우리 선수들이 보인 매너와 에티켓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리 올림픽에서 배운 성찰 포인트 존중, 균형, 공간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시고요. 균형을 잡아보시고 공간을 넓게 쓰셔서 더 성과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